안녕하세요. 미소의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형물을 쓰지 않는 코성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성형을 하려고 사실 고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코성형을 하려고 고민하시는데 망설이게 되는,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이유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론은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하는 이제 보형물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염려하시거나 아니면 겁이 많으시면 그것도 좀 곤란하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용감하신 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섭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의외로 코성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접어버리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보형물이거든요. 보형물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환자한테 썼을 때 장점이 훨씬 클 때는 쓰는 거를 제가 권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보형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그 다음으로 이제 권하게 되죠. 자, 그럼 보형물을 왜 쓸까요? 보형물은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형물은 쓰고 싶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병원에서 쓰는 모든 인공 재질이나 물질이 다 마찬가지죠. 보형물의 단점도 분명히 아무리 좋은 보형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100%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형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또 논문을 갖고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할 때마다 달라지고, 제 체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롱텀으로 봤을 때죠. 얘기했지만 1년 안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그런 방법은 쓰면 안 돼요.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다가 이제 좀 시들해지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보형물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쓰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의사의 판단이나 보는 시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어쨌거나 제 기준으로 보형물이 필요 없는 분들은 코뼈를 다듬고 자기 연골만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아마 제일 이상적이에요. 문제는 다듬을 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욕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어쩔 수 없게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한테도 그에 따른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형수술의 목적은 뭐냐? 예뻐진다. 두 번째도 예뻐진다. 세 번째도 예뻐진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코성형을 해서 코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예뻐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코가 따로 논다든지 너무 이질감이 느껴진다든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예뻐야죠. 모양이 예뻐야죠. 두 번째. 근데도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 적당하게 예쁘면서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오래 두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저는 삼각대처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한쪽으로 무너져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저도 세간에 나온 수술 방법, 코성형의 여러 가지 방법 거의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는 서전의 역할인 것이고요. 자, 보형물을 어쨌거나 보통 쓰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미간에서부터 코끝 그 중간 부분을 메우기 위한 건데, 코끝은 연골 위주로 자가 조직 위주로 만들게 되고요. 문제는 이만한 걸 때울 만한 자가 조직이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보면 우리 병원은 보형물을 안 씁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상담을 할 때 환자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죠. 자가진피, 엉덩이살 또는 늑연골로 또는 연골들을 또 떼서 잘게 썰어서 또 보형물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이제 근막에 싼다든지 해서 이제 보형물 형태로 넣게 되는데,
귀찮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일 큰 거는 하고 나서 환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상담을 오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사람의 그 아무리 좋은 재주거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재질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무보형물을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결론을 얘기하면 보형물을 쓰면 안 되는 경우거나 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주로 이제 안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의 장점과 그 자가 조직의 장점을 다 설명을 듣고 환자분이 고르셔야 돼요. 근데 그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엉덩이 진필 쓰겠다고 하면은 뭐 장점은 역시나 자가 조직이라는 거고, 단점은 그게 뼈 느낌이 아니고 살 느낌이고 모양이 둔하고 뭐 또 시간 지나면 가라앉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늑연골로 사실 콧대까지 넣는 경우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모양이 안 좋습니다. 자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양이 예쁘다라는 생각은 틀려요.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틀리고, 이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의 딱 이런 모양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하고 나서는 몰라요. 1년 지나고 2년, 3년째 이제 완전히 다 빠지고 가라앉았을 때 굉장히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조직을 쓰게 되는 거는 뭐 연고를 잘게 다져가지고 적당한 재질로 이렇게 말아서 넣는 방법도 있고, 뭐 말씀드린 대로 진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할 때는 실리콘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은 환자 선호도나 의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제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